기독자유당이 최근 전당대회를 열고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과 장경동 목사를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직자가 아닌 후원회장 전광훈 목사가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 오늘은 10년 넘게 작은 교회를 다니며 무료로 음향을 점검해주는 개중열 목사를 소개합니다. 미국 LA에서 매주 50만 끼의 식사를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일명 오병이어 사역을 펼쳤던 이준, 이진 선교사 부부가 선교지에서 전했던 말씀을 모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CBS 뉴스입니다. 기독자유당은 최근 전당대회를 열고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과 장경동 목사를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직자가 아닌 후원회장 전광훈 목사가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선출합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은 준연동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 그 어느 때보다 정당별 비례대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해 원내 진출을 노리는 기독자유당 역시 지난 21일 전당대회를 열고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기독자유당 후원회장 전광훈 목사는 전당대회에서 비례대표 1번과 2번에 각각 김승규 전 법무장관과 장경동 목사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독자유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통의 경우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과 당규, 내부 규약 등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과 달리 기독자유당은 당 대표 신분도 아닌 전광훈 목사가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김부장님 내게 찾아오더니 가만히 청와대 텐트 안에 오시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뭔 말을 하시려고 그러나 조용히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기독자유당 1번으로 출마하겠습니다. 더욱이 전광훈 목사의 전당대회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내 민주적 절차에 의한 후보 추천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랬더니 내 친구 장경동이가 또 하루를 만났더니 얼마 전에 말했더니 형님 나 기독자유당 2번으로 출마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경동은 머리 잘 돌아갑니다.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막 나오는 거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비례대표 추천 절차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후보 등록 신청 개시일인 3월 26일까지 후보자 명부와 함께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앞서 후보 등록 10일 전인 3월 16일까지는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추천 절차를 명문화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전 10일까지 내부 규약 등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저희가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추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을 후보자 명부에 이제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전광훈 목사의 발언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후보 등록 후 추천 절차를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 서류를 검토해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음향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고장나거나 불편한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정부에서 목회하는 배종열 목사는 이런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무료로 음향을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 오늘은 배종열 목사를 이순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안양 우리교회. 배종렬 목사가 작은 음향 콘솔을 이리저리 만져봅니다. 이것저것 버튼을 눌러보기도 하고 마이크 성능을 시험해보기도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목사님 이 정도 크기면 될까요?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배종렬 목사가 이곳 안양 우리교회까지 찾은 이유는 이 교회의 음향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배 목사는 작은 교회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음향시설을 점검하고 조금 더 좋은 음향을 위해 조언해주는 일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 대부분은 음향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무언가 문제가 있어 수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음향시설을 점검하겠다고 나서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지만 배종렬 목사는 무료로 작은 교회의 음향을 점검해주고 해결책까지 제시해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셔서 정확하게 해주셔서 제가 좀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졌어요. 배 목사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음향을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학창시절 기타를 배우면서 자연스레 음향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10여 년 동안 100개가 넘는 교회의 음향이 배 목사의 손길을 거쳤습니다. 배 목사 역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 형편은 아니지만 최대한 작은 교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또 재정도 넉넉하고 또 뭐 인원도 충분하니까 괜찮은데 작은 교회는 그 상태에서 나아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감으로 해서 성도들이 좋아하시고 또 목사님이 좋아하시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느끼고 돌아올 때가 가장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총신대학교의 정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정상화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제167차 심의회의를 열고 총신대학교의 경우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정상화 추진이 불가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사분위는 총신대에 대한 정상화 추진 실적 평가는 올해 연말에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신대 측은 사분위의 이번 정상화 추진 불가 결정에 옛 재단 이사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복귀 소송을 진행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은급재단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납골당을 점유하고 있는 벽제중앙추모공원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총회 은급재단은 최근 이사회에서 백제추모공원 측이 납골기 판매금과 관리비의 85%를 은급재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를 납부하도록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사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형사고발과 고소 방안을 연구한 유모이사를 은급재단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7일 현 벽제추모공원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현 추모공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LA에서 매주 50만 끼의 식사를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일명 오병이어 사역을 펼치며 이름을 알린 이준, 이진 선교사 부부가 선교지에서 전했던 말씀을 모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준, 이진 선교사 부부의 책 자유케 하라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지난 200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소외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명 오병이어 사역을 시작한 후 현재는 멕시코와 브라질, 볼리비아로 선교지를 넓힌 이준, 이진 선교사 부부. 수많은 영혼의 영과 육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 힘쓰는 이 선교사 부부가 그간 선교지에서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엮어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 자유케 하라에는 그동안 이준 목사가 여러 나라와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전했던 메시지들과 이진 선교사의 그림 작품이 실렸습니다. 미국 서밋교회 J.D. 그리어 목사가 저술한 책 오직 복음입니다. 저자는 복음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탄하며 무엇보다 복음을 중요하게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또 복음 중심적인 사역과 그렇지 않은 사역을 비교하며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가치로 기독교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을 제시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 팀 켈러 목사의 성경 공부 교재 팀 켈러의 90일 성경 공부입니다. 책은 신약성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사사기를 하루 약 30분씩 90일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매일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과 본문 관련 질문에 답을 찾고 본문을 통해 얻은 메시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는 방식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다룬 책이 나왔습니다. 서울신대 김성원 교수가 저술한 책 인생이 묻고 기독교가 답하다는 시간과 죽음은 무엇인가와 윤리의 참된 기준은 무엇인가 등의 6가지 세계관적 질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기독교적 답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책은 6가지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과 이와 대비되는 세상의 대답을 차례로 소개해 독자들이 두 관점을 비교하며 자신만의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다음 달 아프리카 대륙을 끝으로 세계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의 전함은 다음 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에서 대형 빌보드 복음 광고와 연합 집회, 연합 거리 전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음의 전함은 지난 2016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를 시작으로 세계 6개 대륙을 순차적으로 돌며 복음 광고를 세우는 광고 선교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5회 한국기독교 단편영화제가 오는 5월 30일 서울 상암동 S플렉스 센터에서 열립니다. 영화제를 주관하는 파이오니아 21은 오는 3월 말까지 출품작을 접수받습니다. 영화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우 권우중 씨는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기 힘든 현실이지만 영화와 영상을 통해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단편영화제는 2016년 기독교 영화로 복음을 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직됐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하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훈련을 진행합니다. 오는 4월 경기도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열릴 예정인 위기 대응 훈련은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의 상실과 스트레스 등의 반응을 설명하고 이들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다음 달 7일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기윤실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하는 한편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과 참여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올해 사업 목표와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은 교회가 문화를 어려워하지 않고 문화를 통해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문화간담회와 정책협의회 등의 기존 주력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경적 토지 정의를 추구하는 희년함께가 다음 달 18일 카페바인 필동에서 협동조합 주택 만들기를 주제로 희년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세 차익을 포기하고 삶의 터전으로서 땅과 집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함께 주택협동조합, 하나의 교회, 은혜 공동체 등 주택협동조합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시의 성시화를 위해 사역해온 홀리클럽이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해운대 기독교연합은 신년 인사회를 열고 연합 회원들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대전 지역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며 사역하는 대전 홀리클럽이 2020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대전 전민제일교회 권석근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저는 우리 회원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또 대전 성시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의 사역과 회계보고 그리고 올해 사역 방향들을 점검했습니다.
해운대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인사회에서 연합회장 김현일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곧 나의 신앙이 된다며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구협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더 밝은 그리고 더 복된 해운대구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우리 해운대구 협의회가 탄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김 목사는 이번 인사회를 통해 교회들이 협력해 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된 해운대구를 만들어 가자며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